다음에 이제 능력인데요. 능력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충되는 게 뭐냐면 NCS에서 얘기하는 능력입니다. HR 인사 쪽에서 얘기하는 거기는 지식과 기술이거든요. 근데 능력이라는 게 사실 일을 감당해내려면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표현하는 방법만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식과 기술이 있냐 없냐? 네, 역량은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과연 뭘로 표기될 거냐? 아까 얘기한 1단위로 얘기해도 되고요. 이거 프레디저 카드. 이거는 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에서 어, 직원들을 선발하거나 승진시키거나 발령내거나 할 때 쓰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하워드의 다중지능 이론에 나오는 이것도 능력이죠. 그러니까 능력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뭉뚱그려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을 몇 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나는 사람들 만나서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에너지는 높은가? 나 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전문가들하고 상담하면요. 저는 상담해 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상담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 아까 이제 그런 표가 하나 있고, 간단하게 사람 이름을 좀 적어보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대면 영향력이 뭐 있는 사람. 아, 말주변에 좋은 그 친척들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름 적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제. 뭐 아나운서로 갈지 아니면 뭔 진행자로 갈지 아니면 글 쓰는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보유 능력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취미로부터 일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이런 건데, 좋아하는 일이 있죠, 이렇게. 제가 그 속도는 괜찮나요? 속도는 아주 좋습니다. 진로를 잡으려고 하면 항상 저도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 듣다 보면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 이게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은 게 이렇게 태아부터 해서 이렇게 유전부터 해서 고대까지 이렇게 흘러가니까 너 진짜 광범위하거든요. 진로라는 게 어느 끄트머리를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광범위하면 그냥 공부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범위가, 시험 범위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범위를 딱, 야, 요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뭐, 공부 못하는 애들도 그거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거 전부 다 공부해야 돼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진로라는 것이 너무 사실 광범위한 범위가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레짐작 포기를 해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은 그런 누구보다도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김창환 교수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게 이제 여기서 제 과거에 왜 제가 휴먼 PR을 만들었는데, 휴먼 PR을 만들어가지고 왜 제가 떠났을까? 제가 지분을 다 놓고 떠났어요. 9억 6,20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꽤 들어갔죠. 근데 20억을 더 써야 되는데 마케팅 쪽으로만 2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었죠. 그 당시에. 그럼 저는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도대체 김창이라는 인간은 뭘 좋아하는 걸까? 뭘 하고 싶은 걸까? 제가 한 1년 동안 관리를 해보니까 정말로 싫어요, 관리하는 게. 직원 데려다 놓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왜 이걸 내가 보고서 냈냐, 안 냈냐, 틀렸냐, 그다 실적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와, 그거 하는데 제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교육 대상자를 모시고 그분을 변화시키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 6,200만 원짜리 회사를 놓고 그냥 퇴사한 거죠. 그리고 아데코 코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전직 지원 서비스로 그래서 간 겁니다. 그냥 컨설턴트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는 안 합니다. 예, 누가 봐도 저는 ROTC거든요. 근데 장교로 갔다 왔고요. 경영학 전공했어요. 누가 봐도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리를 한다면 관리를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는 더럽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 만족스럽냐? 예,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자, 취미가 있고요. 특기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저 어렸을 때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죄송하게도. 그래서 그냥 어떻게 썼냐 하면, 취미는 내가 좋아하는 거, 띄엄띄엄 하는 거, 특기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하는 거. 그래, 태권도 2단 이렇게 적은 게 특기, 취미, 독서, 사진 찍기, 이런 걸 적은 거예요. 자전거 타기. 그래서 이렇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미는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 특기는 남이 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이건 진로 쪽에 적용하기엔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정의, 취미, 돈 내며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이게 내 돈 내는 거예요. 특기, 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이렇게 정의하니까 명확해져요. 학생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가지고 돈 받고 연주해 주는 애들도 있어요. 고등학생쯤 되면은. 그런 그냥 특기죠. 그런 거 특기를 활용해가지고 대학교 가는 거죠. 그게 특기생이더라고요. 축구 마찬가지. 자각금 받으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또 공부도 잘하면은 특기생으로 가가지고 장학금 받고 다니잖아요. 이게 특기더라. 근데 저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 구조화를 시켜봤습니다. 취미가 4개쯤 돼요. 우표 모으기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있고, 사진 찍기도 있고, 뭐 이도 있어요. 이게 좋아하는 일이죠, 이게. 자, 선생님들 이제 다 대입해서 보십시오. 나는 좋아하는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 애정이 가게 특별히 많이 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게 특기예요. 저의 경우에는 사진 찍기였습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면 남들이 찍어달라고 해야 돼요. 됐고요 이러면 안 돼요. 제발 좀 찍어줘. 돈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일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남한테 월급 받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시장을 상대하거나. 근데 의존 직업이든 뭐 독립 직업이든 뭐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B, C가 있는 거죠. D도 있어요. 여기. 야, 이게 뭐지? 사진 찍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야, 너 인터뷰할 줄 알아? 너 글 쓸 줄 알아? 너 포토샵은 할 줄 아니? 아이고야. 이런 게 뭐예요?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잘 못하거나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직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직업인으로서.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야,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해. 그럼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더라고요. 나머지는,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요즘 MZ 세대들이 그래요. 저 못해요. 예, 할 게 없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대입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 저만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취미 가지고 갈 수 있는 길, 특기 가지고 갈 수 있는 길.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사진 찍기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글쓰기 인터뷰하기, 포토샵 하기 해가지고 다 해서 가는 저는 안 갔어요. 왜? 밥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안 갔고 내가 제 전공 가지고 간 거죠. 경영하고 그래서 증권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컨설팅 회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취미인데 근데 지금은 돼요 이제. 제가 노원성당으로부터 아까 의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사진 가르쳐 달라고. 한 10년 정도 나 이거 할 거야 잘해 하고 다니니까 14년 만에 생기더라고요. 예, 1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하고 싶은데 내 취미인데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10년 동안 쏟아부을 각오를 하시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그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저 페이스북에다가 두 개, 세 개 올리면 사람들은 하나만 기억해요. 박힌 거. 그럼 지금 업에 관련된 걸 딱 넣어놓으면 취미와 관련된 게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고요. 취미가 들어가면 업에 관련된 게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고 퍼스널 이미지 만드는데 쉽지가 않죠.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PB. 예, 그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 잘 하면은 10년 뒤에 기회를 분명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해봤으니까. 이제 일과 직업의 관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일 5개가 모여서 직업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업 A는 1, 2, 3, 4, 5가 이게 능력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어야 직업 A를 할 수 있어요. B는 1, 2, 3에서 3개 가져오고 6, 7을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C로 넘어가려면 다시 6, 7 가져오고 8, 9, 10을 새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려면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능력을 갖춰야 되거나. 이게 새로운 분야를 학위를 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현미를 분석을 해봤어요. 주현미는 다 아실 만한 연령대시니까. 중앙대학교 약사 나왔잖아요. 약학과. 그 사람은 화교잖아요.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사를 했어요. 근데 누가 노래하라 그러네요. 이제 그 사람 특기가 노래였겠지. 어디 가면은 항상 칭찬받고 그랬겠죠.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뭐 이런 새로운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아마 중간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거 계속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 갈 수가 있죠. 이건 제 상상입니다. 보컬 트레이너로 가려면 발성 연습, 노래 특징 파악하기, 노래 연습하기. 요거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학생 특성 파악하기, 훈련시키기 이거는 또 다른 장르예요. 자기는 훈련을 당해봤지만 훈련을 시켜본 적은 없잖아요. 훈련시키는 것도 이것도 이제 일이니까. 요렇게 해서 사람들이 직업이 넘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13번의 직업이, 13번의 그 근무지를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도 있고, 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애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쵸? 이제, 은퇴 후에 뭐 할까? 똑같은 겁니다. 저는 놀라운 게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노소가 없더라고요. 네, 항상 이거는 초심자예요, 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게 이거예요. 자, 이게 뭔가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마이크 여시고. 이거 뭐 다 C인데 뭘까요? 잘 모르겠죠. 누룩도 이렇게 떠요. 밀도 이렇게 음, 떠요. 이게 겹씨입니다, 겹씨. 음, 이건 잘 모르겠죠. 이게 참외씨, 보라색. 요거는 흰 민들레씨. 이거는 호박씨. 이거는 고추씨인가 그렇죠? 네. 이거 개똥쑥씨. 자, 이제 C는 알겠어요. 이 정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이거 이제 진로에 봤을 때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도대체 겹씨는 어디다 뿌려야 되나? 이런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환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디다 투입해야 될 거냐? 자산을 어디다 투입해야 될 거냐? 겹씨는 당연히 논에다 뿌려야 되죠. 뿌려야 되는데 이거를 참외씨 밭에다 뿌렸으면 이건 날샌 거고요. 여기 참외씨를 또 논에다 뿌리면 날샌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게 이제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이거 진로에서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밭에다 뿌려야 되는지 중요하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고추 모종입니다. 고추 모종인데 얘를 잘 키우면 이런 결과물을 얻겠죠.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잘못했냐는 거 보죠. 물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햇빛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병충해 관리 잘못했을 수도 있죠. 기후가 안 좋아서 망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난리 난 거예요 이제. 근데 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중간중간 관리를 무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질러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고추 놔두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는 진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재능을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얘한테 들어가야 될 자양분을 잘못 넣어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 엉뚱한 환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에서 원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지금이야 유튜버가 있는데 옛날에 유튜버 하겠다 그러면 미친놈이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그 환경 이해도 잘해야 되는데 그게 환경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맨날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앞서가야죠. 앞서가려면 예측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예측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예. 나는 어떤 씨앗일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성인일 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이 청담동이거든요. 근데 아센타워 35층에 근무했어요. 아데코 코리아에. 근데 거기에 경기고등학교 삼성토성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넘어갈 때 항상 생각해요. 나는 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회사에 가면 재미있는가? 재미없으면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재미없으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이 시키는 일 못하겠어요. 그러니 남을 시키는 일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의 특성을 잘 알고 그러면 그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언제냐면 38에서 40 그 사이였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6개월 단위로 회사가 바뀌었거든요. 벤처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눈물 젖은 빵도 못 먹었어요. 월급도 안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 국민연금 다 찾아 먹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찾아져요. 어떤 환경을 만나야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양대학교 연구소에 있거든요. 학교 연구실에. 이게 딱 제 환경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얘기 안 걸어도 돼요. 혼자 아주 잘 놀 수 있어요. 혼자 마음껏 생각하고. 예, 이런 게 제 환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그 자기 환경을 자기가 갖춰야 되죠. 찾아가야 돼요.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냐. 결국은 역량의 문제가 될 텐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자원도 투입해야 되고. 근데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역량은 두 번째예요. 이제 세상을 보다 보면은 내가 갖추어진 역량으로 갈 수 있는 게 있고요. 내가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대개의 경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역량이 갖추어졌고, 이런 역량을 돈 주고 사는 데가 저기니까 저기다 파는 거,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연극인이 그런 경우죠. 나는 연극할 거야. 그 다음에 뭐 드라마에서 한번 뜰 거야. 근데 지금 잡이 없네. 그 다음에 단역 배우밖에 안 되고, 그럼 짜장면 배달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연기 수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량이 확보되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갖추는 데는 좋은 환경과 좋은 재능을 타고나서 갖춰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갖춰야 될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 역량이라는 것. 이거는 HR 쪽에서 쓰는 거니까 그냥 아주 많이 보셨던 거니까 예,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경쟁력이 있으려면요.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해서는 허당이고요. 그래서 이 손가락 중에서 5개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잖아요. 근데 어떤 거 갖고 경쟁할 거냐 하면 이 손가락 안에서 제일 긴 손가락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엄지손가락 짧지만 이 엄지손가락이 남들보다 길면 이거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네. 상대적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경쟁력. 나는 이걸 제일 잘해. 아니요. 시장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 그게 저는 진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5가지 역량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조직에 대입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HR에서 정의한 거예요. 일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된다. 행동을 기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직과 직무 환경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유연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같이 수행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조직의 성과 증대와 연계된 행동이어야 되고 관찰할 수 있고 측정 개발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건데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이상한 장군을 임명을 한 적이 있어요. 총대장으로. 옆에 주변대 참모들이 그랬어요. 아이, 저 또라이를 그 자리에 앉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뭐라는 얘기하면 나는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 그 전쟁에서 이길 사람을 나는 안 쳤다. 어떤 사람이냐면 평판이 개판인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링컨이라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전쟁을 이기려니까. 평화시라면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전쟁 시예요.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전쟁 시가 되면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전쟁할 때 인정받았던 사람은 평화 시에는 팽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는 개국공신인데 나를 왜 쫓아내? 회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이 필요 없는 거죠. 다른 역량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도 광명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스타벅스 사례를 가지고 VRIO라는 역량 분석을 했어요. 이게 가치, 희소성, 모방 불가능성, 조직 적합성. 그래서 이거를 다 동그라미가 되면 핵심 역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는 분석을 해보니까 혁신 성향, 커피, 원두, 생산재 관계, 고객 경험, 뭐 기업 리더십, 뭐 그다음 브랜드 명성 이런 것들만이 다른 것이 따라올 수 없겠더라. 그래서 이게 핵심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여기 가면 희소성도 없고 모방 불가능성도 없고 조직적성도 없는 거예요. 그 네 개를 다 채우면 된다. 근데 이 진로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아까 V가 value, rarity, immutability, organizational fi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경영 분석에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퍼스널로 가져왔어요. 제가 앞에 P를 붙였습니다. 소문자로. 이건 제 주장입니다. 개인 핵심 역량 분석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일단 밸류를 어떻게 하냐면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인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소성은 다른 지원자에겐 없는가. 그 다음에 I는 다른 지원자가 모방하기 어려운가. 그 다음에 O는 기업이나 부서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다 체크가 돼서 동그라미가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붙여봤어요. 나는 뭐를 하는데 요 어떤 특정한 역량을 기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가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돈 주고 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애들 게임하는 거예요. 특히. 게임하는 거 다른 데서 사줄 만한 능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역량이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 능력입니다. 게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다음에 이제, 이거 통과했어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남들은 없고, 어, 좀 적은가? 이게 국가 자격증 같은 거죠. 1급 직업 상담사 같은 자격증일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경쟁자가 동등한 능력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1급 직업 상담사 땄는데 딴 사람이 뭐 수십 명이 수백 명 수천 명 늘어나는 거예요. 저 변호사 같은 거죠. 처음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80%가 세 못 낸다면서요.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낸대요. 80%가.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제 끝났어. 끝. 그다음에 조직 적합성이라는 게 조직에서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충분히 있지만 조직에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 우위에 있는데 미사용 경쟁 우위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시대가 바뀌고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 그러면 나머지 다 예 했을 때 이제 지속적 경쟁 우위 능력이 되는 저는 진로에 있어서 역량 개발은 여기라고 봐요. 여기. 이 조직적 합사는 조직이 없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차려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세 가지쯤은 갖고 있어야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 태도, 몽땅 다 때려 넣었어요. 관심사 다 집어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가치가 있냐? 남들이 돈으로 환산해 줄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남들은 없는데 야 이거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경력이더라고요. 경력의 기간. 제가 아까 사진 얘기해서 45년이에요. 근데 사진도 잘 찍고 뭐 해요. 근데 10년 됐대요. 그럼 45년을 선택할 거냐 10년을 선택할 거냐 사진가를 선택할 거냐 이거는 이제 선택자의 문제인데 어쨌든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45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보니까. 45년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진가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방 불가능성. 그럼 있느냐? 없죠, 저는. 아무나 다 내 카메라 들고 찍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핵심 영역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취미 영역으로 간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갖고 계신 거 아무거나 다 집어넣고 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의.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항목들이. 근데 그것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런 걸 쓰라고 하는데 처음에 신입, 인턴, 경력, 간부, 이사를 어떻게 구분하나 봤더니 신입은 뭘 알기만 하면 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경력은 업무가 가능해야 되고 간부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사는 새로운 걸 고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여기에요. 그리고 우리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여기는 배우는 사람, 학생, 옆에서 보는 사람, 견습생,
분야 전문가, 전문가, 장인. 이걸 딱 보면 학생, 신입사원, 전수생, 대리, 그다음 분야 전문가, 과장, 차장, 전문가 그러면 부장, 여기 정도는 이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